가파른 상승 그리고 숨고르기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중국 수혜주 삼형제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화장품 업체 코스메스, 안경렌즈 제조업체 삼형무역, 그리고 피아노 제조업체인 삼위각기인데요. 최근 중국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의 경우 4월 투자회사인 코스맥스 BTI와 분할 상장한 뒤 주가가 3개월 만에 63%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20일 만에 20% 가까이 하락하고 지난 7월 30일에는 93,400원을 기록했지만 최근 이평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위각기는 지난 7월 최고점 4,220원을 찍었다가 10거래일 만에 22%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중국 피아노 시장이 앞으로 10년 이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위각기의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중국 수혜주 3인방. 이 흐름을 이어서 하반기 주가에 계속 호신호가 울릴까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뼛속같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자, 오늘은 우리 시장의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영향이 커지고 있으면서 코스메스, 삼형무역, 삼위각기가 수혜주 3인방으로 떠올랐는데요. 자, 먼저 오늘 이 수혜주들의 흐름 어땠나요? 오늘 시점에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주가는 잘 못 봤는데요. 일단은 네. 최근에는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내수주 옥석가리가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삼위악기를 이야기하다가 일단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중국 애들이 이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면 지구가 울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너도 나도 뚱땅뚱땅하면 지구가 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뚱땅뚱땅 울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 도시가구 중상층 비중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표인데요. 일단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피아노를 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네. 어렸을 때 중산층이 늘어나니까 피아노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는데 빈곤층에서 이제 중산층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회색 막대의 그래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부유층이 나타나는 거고요. 도시가구.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아니라 도시가구 인구의 비중인데요. 2015년 정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산층이라는 것은 일단 6,000달러에서 3만 달러, 6,000달러에서 3만 달러면 3천만 원 정도 연소득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중산층으로 여겨지는데 이 비율이 27% 정도라고 합니다.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집에다 이제 피아노를 들여놓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뒤에는 중국에서 이 정도 중산층이 반을 넘어서 67%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시장 확대가 되는 중요한 표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건데요. 이것은 저희 회사 리서치가 아니라 한화에서 나온 리서치에서 나온 표인데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삼위각기 그동안 올라왔던 성장 스토리는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앞으로 삼위각기가 피아노 매출과 판매 대수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 표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결론서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연간 그로스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표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이게 연도수만 내년에 딱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연도수만 딱 이렇게 바꿔서 또 내년에도 이런 자료 나오는 게 아닌가. 대부분의 리포트를 못 믿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주가 움직임 봤을 때는 올해 이 정도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성장은 가파를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 동사 재무제표 상당히 양호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시장 규모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건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안경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성인 기준으로 안경 쓰시는 분이 50%가 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아직 15%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펼쳐봤을 때 중산층 늘어나고 있고 아직 시장 확대가 안 돼 있는 그런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저는 삼형학은
좀 이게 시장에서 좀 장난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사실 그 어떤 그 안경 쪽의 매출이 얼마냐면 렌즈 쪽이 7%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3월 기준이고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캐파를 정확하게 징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공장이 어떤 그 캐펙스를 증가를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1년, 2년이 있어야 이제 사실 뭐 공장을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공장을 짓고 나서 뭐 기계 장치도 들어와야지 되고 또 기계 장치 들어온다면 좋냐. 거기다 또 감가상각이 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요즘에 뭐 감가상각이 약간 무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렌즈 쪽보다는 어떤 전자 쪽이나 화학 쪽 부문이 훨씬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에서 이제 안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화장품으로 보면은 이제 코스맥스가 이제 또 ODM으로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사실 한국 콜마에서 뭐 재료를 납품을 하면 그 회사는 무조건 사야지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고 또 코스맥스 역시도 ODM을 하는데 ODM은 아시다시피 OEM은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개념이지만 ODM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뭐 기초 화장품을 만들어줘 하면 자체적으로 원료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마진율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이 고성장을 하면 앞으로도 아무래도 뭐 중국이 화장품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이 화장품은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뭐 시쉐이도라든가 크리스찬 디오 뭐 이런 거 샤넬 이런 게 지금도 인기에 판매가 되는 것처럼 이 선진국의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류라는 게 아직까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이 화장품에 대한 강점은 분명히 코스맥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3위각기 같은 경우 과거에 제가 엄청나게 사실 뭐 800원, 1000원일 때 공부를 했는데 지금 뭐 4000원 하는 걸 보고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뭐 송파구에 살고 있는 장모모 씨가 한 60억 원어치를 이걸 매수를 했던 적이 있어. 500만 주인가 그 당시 기억에. 그래가지고 왜 이걸 샀을까 하면서 기업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과거에 그 피아노가 가장 많이 팔릴 때를 보면요. 이 국민소득이 한 5,000불에서 한 8,000불 사이에 있을 때 피아노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이게 언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8 올림픽이었고요. 이 중국이 한 5,000불을 넘기 시작했던 게 북경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하고 나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자연스럽게 많이 팔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 있던 거고 이 전 세계에서 그 악기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1위는 야마하고 야마가 뭐 한 4종가 제 기억에 뭐 엄청나게 지금 판매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3위 각기가 중국에서 브랜드 가치가 얼마냐 2위입니다. 2위. 야마 다음에 3위 각기예요, 사실은. 과거 이제 우리나라 양분된 시장에서 영창 악기와 3위 각기를 이야기를 했었고 게다가 뭐 피아노 다 망한 거 아니냐 했는데 영창 악기는 이 현금 장사를 안 하다 보니까 무너졌는데 3위 각기는 중국에서도 현금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외상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위 각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독일의 이 자일러라든가 이 백스타인 그리고 이제 세계 최고의 피아노사인 이 스타인웨이 앤 선즈를 인수합병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키웠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 매각은 되었지만 그만큼 피아노 브랜드에 있어서 기술력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예전에도 3위 각기에 탐방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 피아노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뭐 700만 원짜리 봤던 적이 있는데 뭐 업라이트도 있고 이 그랜드 피아노도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 3위 각기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적이만 200억 정도 찍히고 시총이 3천억이면 과연 쌀까 하지만 이렇게 고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찍혀 나가면서 퍼가 뭐 20배, 25배를 받는 게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뭐 당장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아마 지금의 어떤 주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사업 실적이 어떤 면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락앤락, 에이블 CNC, 뭐 베이직 하우스의 전체를 밟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중요한. 저는 건너뛰고 그냥 가시면 그러니까 소소하게 예, 시간상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시간상. 말씀하시죠. 오늘 예. 까칠하십니다. 아까 까칠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일단은 그 3위 각계에 대해서 리포터가 나왔는 게 이제 네. 신영증권하고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리포트를 보니까 뭐 1, 4분기에 그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고 뭐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중산층 늘어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피아노가 많이 팔릴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많이 나와 있던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FN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떼왔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실적 추정을 보게 되면은 작년보다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보다 작년에 1,584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한 1,747억 정도를 할 걸로 일단은 실적도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료가 안 나오는데요. 리포트 상으로서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일단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배지수 기속순이익 부분에 뒤쪽을 보시게 되면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지금 지배주주 기속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일단 461억 정도를 벌었는데 올해는 171억입니다. 거의 한 62% 정도 실적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요. EPS 기준을 보더라도 굉장히 EPS는 그 다른 부분이니까 근본적으로 실적이 일단은 숫자가 제대로 찍혀줘야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리고 신영증권하고 대신증권에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좀 제대로 찍히지는 않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 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 기업한테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중국 로컬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나타났는데요. 중국 중소형 고객사들하고 굉장히 좀 인지도 관계를 굉장히 많이 엮었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지금 중국의 대형 화장품 브랜드하고도 지금 계약이 급속도로 체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캐파 자체도 굉장히 급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중국 상해 공장이 현재 한 1억 5천 개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2015년까지는 거의 뭐 더블 정도로 캐파도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분할했었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다시금 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주가하고 실적하고 같이 나온 부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가가 실적을 완전히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시장에 다시금 들어왔는 부분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건데요. 그 차트를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코스맥스인데요. 한 20% 정도 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네. 얘기 자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체 추세의 24% 정도 돌리는 것이 피보나치 수열상의 첫 번째 되돌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돌아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흐름을 유지를 한다면은 기술적으로만,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다 이런 부분에 바탕을 두지 마시고 일단은 코스맥스는 현재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신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무역에 대해서는 우리 안 대표님이 아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관련된 매출액표 제가 충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냥 말씀으로 한 7%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7% 정도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별로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하공 부분이 지금 한 75.57% 정도 되고요. 렌즈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6.9% 정도, 그리고 전자 부품이 17.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안경 때문에 뭐 수혜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진짜 어불성설이죠. 그런 기사나 그런 리포트는 아예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공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LG화학이나 이런 것들 이제 좋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좋게 얘기를 하는 거지 화학 부분의 업황이 턴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무역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제 지금 렌즈 부분이 100% 성장해봤자 7%짜리가 100% 성장하는 거고 화공 부분은 10% 감소하면은 75%짜리가 10%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이걸 중국 관련된 종목이다 네. 아니다 이렇게 뭐 이거는 그 3살 밖에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제 조카가 5살짜리 민우라고 있는데 걔한테 네. 물어봐도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커지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중국 이야기만 붙으면은 이게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기대감에 들어서게 되는데 제가 요걸 갖다가 제가 그림을 안 돌렸는데요. 요 그림이 뭐냐 하면은 네. 와. 이게 이제 물이 흐르고 있죠. 물이 예, 흐르고 설명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석석석석 돌다리입니다. 여기 네. 뭡니까? 뚝딱뚝딱 이렇게 두드리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네. 중국이 아무리 성장해서 좋은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종목을 좀 꼼책스럽게 살펴보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짝스럽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네. 자, 사실 다음 말씀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지금 보면은 중국이 이제 중국하고 한중 그러니까. FTA를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한중 FTA를 아마 연내에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올해 될지 뭐 내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국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쪽에 차이나 그레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운동복에서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있고 또 이게 어떤 동충하 쪽 CKH가 있고 많은 어떤 중국 기업 또 SNC 엔진 그룹과 같이 어떤 모터나 엔진 쪽 미션 쪽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의 가장 큰 문제가 해외 송금에 대한 부분들이 걸려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중국과 관련됐다라고 해서 이게 묻어가는 종목들을 막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지금 뭐 이제 몇 개 이제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송금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중국주 중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관심권에 두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중국 쪽에 사업을 하는데 검증이 된 기업이면은 뭐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삼영농업처럼 뭐 렌즈 쪽은 뭐 한 7%도 채 못 되고 있는데 뭐 안경 쪽이다. 저도 사실은 그런 리포트가 도대체 누가 쓰는지 사실 이게 알 수가 없는 리포트 내기 출처 뭐 좀 이렇게 출처를 좀 알면 좀 사실 이게 왜 이런 걸 썼냐라고 따져 묻고 싶은 리포트인데 네. 이제 그런 기업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아예 중국에서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 대한 하반기 대응 전략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데요. 예,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이 국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잖아요. 그래서 내수 쪽에서 뭔가 내성을 다지고 해외 진출한 성공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았었던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뭐 그런 기업들이 내수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해외 쪽에 진출하는 그런 사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례는 계속해서 많이 나타났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국내 내수에서 해외 쪽에 진출해서 해외에서 그쪽 시장 점유율을 높아가는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로 성장 가능한지를 좀 보셔야 될 텐데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산미각기 업력이 꽤 오래된 회사잖아요. 내수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현금 창출 능력 상당히 뛰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토대로 중국 거대 시장에 가서 시장 2위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5%뿐이 성장 안 돼서 결국에는 약 한 25%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여력이 되지 않나 그런 내용들 위주의 종목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외에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코스맥스라는 내용이죠.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여성분들 보고 맨날 파티냐 그렇게 얘기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민 가셨던 분들이 한국 여성분들이 항상 부지런하게 화장을 하고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한국 여성들은 계속 파티를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일상인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그들한테는 그 일상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결국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게 일상이었구나.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고 네. 결국에는 한국 화장품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결국에는 ODM, OEM 받았던 그런 회사들이 그쪽에 나가서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국내에서 제대로 그 OEM, ODM으로 성장했다가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에 다른 브랜드한테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국내에서 콕스맥스가 원래 2위 업체였잖아요. 한국콜마한테 만년 2등이었는데 해외 진출하면서 결국에는 그 1등 자리를 한국콜마를 뺏어왔듯이 해외 쪽에서도 OEM, ODM을 확실하게 펼쳐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러한 기업들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뭐 든든한 구성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강준혁 전문가님. 저는 일단은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일단 삼위각기라든지 아니면은 삼육무역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많이 왜냐하면 올랐죠. 예, 일단은 항상 이제 그 아무리 좋은 얘기가 지금 삼위각기가 같은 경우에는 그 리포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선진국향의 매출이 일단 감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고성장을 지속을 할 거고 그리고 중국 피아노 시장이 전 세계 피아노 시장의 한 60% 정도를 네. 점유할 거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매출이 정체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만 고성장을 하더라도 60% 시장에서 2등을 하는 거니까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금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변에 피아노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한국이 지금 피아노 보급률이 한 20% 정도,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로 된다. 25% 정도가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보급률이 2.7%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팔 때도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장밋빛으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 자체를 그냥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항상 제가 이제 강연회에서도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숫자가 지켜야지만 종목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아직까지는 올해도 중국에서 고성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보고 있는 리포터, 애널리스트조차도 올해는 그 숫자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금 숫자에서 앞서서 이제 명시를 해드린 것처럼 고기업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실적하고 주가가 신규로 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같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 종목을 본다면 그래도 이제 코스맥스 정도는 봐줄 수,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봐줄 수 있는 종목은 코스맥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병일 전문가님도 간단하게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저는 뭐 사실 이제 그 수혜주의 어떤 하반기 전망보다는 사실 네. 하나 좀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항상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어떤 많은 기업들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단기 급등주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에 참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하필이면 고령화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20대, 2040이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20대에서 40대, 이제 40 전후까지는 이제 굉장히 주식시장이 실제적으로 연령대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고령화되고 있는 건 이 정부 정책상으로 어떤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물꼬를 터주는 게 좀 맞았는데 그렇지 못됐다라는 하나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뭐 단지 하나의 희망이라면 최근 선지시장에서 이머징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지금 흘러 들어가면서 중국이 이제 첫 번째 이 타자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한국에도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도 그래요. 이게 2040들이 떠나게 되면 결국은 뭐 40대 후반부터 해서 50대 자산가들, 60대 고령을 어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그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은 뭐냐, 과거처럼 테마주나 단기 급등주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풍부하거나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로 최근 들어서 가고요. 최근 이 와우넷의 모 팀장님께 말씀을 들어도 과거와 분명히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즉 실적주로 많이들 사람들이 관심을 그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좀 손실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걸 빨리 만회를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단기 급등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주고 당장 나의 손실을 보전을 해줄 것 같지만 사실 신기루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자금을 모아가는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짜보시라는 말씀 좀 하나 좀 조언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보자. 오늘 주가 시동이 걸렸던 중국 수혜주 3인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뉴스 정보 히든 10%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오늘의 시청자 댓글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6132님, 시장은 넓고 종목은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1800개 있습니다. 9365님, 중국이 타이어 업계에서 우리나라와 비등하게 되었다는 점은 참 심각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225님, 기업은 주식시장 얼굴이다. 추물이라고 가난뱅이가 아니다. 실적이 미인이다. 실적 좋은 기업은 투자자의 환영을 받는다. 투자를 기쁘게도 해준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토킹 선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토킹을 받으실까요? 네, 29%를 받으신 안병일 전문가님이 오늘의 토킹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마디 간단히 해주실까요? 마무리를 해야지 되나요? 네. 기쁩니다. 네. 간단히. 네. 그럼 오늘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받으신 시청자 여러분, 당첨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투자와 정보를 꼬집는 고강도 토크, 주식 투자 꼼꼼 체크는요. 매일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든든한 전문가 3인분 함께 했고요. 저는 MC 조영주였습니다. 성공 투자 꼼꼼 책,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